자,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죠. 제5장 품목별 인수 기준. 이제 품목별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순서대로, 목차 순서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뭐 제1절, 2절 없어졌으니까 또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이렇게 뭐 사갑의 단감, 떫은 감부터 시작해서 뭐 포도 보고 이렇게 쭉 이런 순서대로 보시는데, 제가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저는 여기 편의상 적과된 종합위험 2를 그냥 2라고 부를게요. 이 2 붙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2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너무 여기서 까먹는 시간이 많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괜히 겁먹고 시작을 해서 사실은 쉽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저는 그 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벼는 저 2하고 마찬가지로 시험에 매해 나오는 그 챕터고요. 뭐 1차에서 1과목에서 안 나오면 2과목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챕터고, 실제로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벼하고 그 2 내용만 제대로 암기를 다 하고 있었으면은 뭐 2차 시험도 그냥 합격했겠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보면은 이 챕터만 달달 외워서 잘 써내놨으면 일단 다 그 꽈락 다 변하고 거의 6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시험 난이도 그 내용 나온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요. 근데 뭐 시험은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시험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벼부터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 2차 시험 이 과목 중에 1과목과 2과목을 사실은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내용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뭐 똑같은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상 뭐 2차 1과목, 2차 2과목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올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벼 1과목을 봤다, 1과목 벼를 봤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과목 벼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은 그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이거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시고 그런 방법입니다.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서 좀 체크를 같이 하면서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는 꼭 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감이라는 게 안 생기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이런 데서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본인이 또 풀어보면서 따로 그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1절 종합위험 벼상품. 용어의 정의가 먼저 나와요. 보통 다른 절들을 보면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보험의 목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벼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처음 내용으로 용어의 정의가 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시험에 가로넣기 같은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농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법인, 그리고 농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업무 방법서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빈칸은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진짜 생뚱맞게 여기 경작자랑 법인 해놓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농가를 빼놓고 뭐 가로를 쳐놓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가 또는 법인에서 빈칸 넣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자, 농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이라는 게 이 한 덩어리라는 거. 그리고 필지, 집원 관계 없습니다. 역시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이양은 모짜리 등의 길은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것. 심는 일. 이양. 일단 치고 넘어갈게요. 네. 직파.
담수직파. 물이 있는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 출수. 벼, 조곡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벼의 이삭이 이정도 한번 쳐볼까요? 출수, 기. 농지 전체에서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 그리고 수확기.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자, 이 개념들은 대충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정도 쳐볼까요? 그 이상 치는 거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보험의 목적. 이제 그 품목별로 이 보험의 목적이 다 나와요. 어떤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지 이 챕터에서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게 겹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하나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지금 여기는 이번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이렇게 돼 있죠. 보험의 목적이. 근데 여기가 속하는 다음에 이듬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이 앞에는 거의 다 비슷해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이에요. 농작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품목.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칠게요. 사실은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칠 것도 아닌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 농작물 보험 증권 기재 품목. 보험료 납입일. 사실 칠 것도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면요. 오늘 처음이니까 이거 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칠 거예요. 여기 목적 부분은 거의 안 칠 거예요. 여기 부분만 칠 거예요. 속하는 해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자,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가 먼저 있고요. 대부분이 자조화예요. 자조화. 간혹 이제 병충해까지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여기도 병해충 해주죠? 네. 봤으니까 여기도 일단 칠게요. 특별약관으로 하잖아요, 여기. 보통은 보상하는 손해가 다 자조화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소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자, 여기까지 보셨죠? 다 눈 감고 뭔지 기억나세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다 쓸 정도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이거 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서 일단은 태풍.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태풍주의보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태풍 경보도 되는 거예요. 주의보보다 높은 거니까요.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이거를 대해서 서술하시오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다 쓰는 거예요. 빈칸 넣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다 염두를 해가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어렵구나 하실 텐데, 딱 2회독만 하셔도 그냥 껌인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는 내용들은요. 그냥 당연히 되게 쉬운 내용들이에요. 두 번만 보셔도요. 빡빡하시더라도 일단 참고 보세요. 우방,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동상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예요. 얼어서. 동상이니까 얼어서. 후,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게 갑자기 강한 바람하고 돌풍 가로쳐 놓고 강풍하고 이거 쓰라 그러면 갑자기 이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알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저랑 지금 수업 들으시는데 종이 하나 빼가지고요 써보세요. 강풍 점점 가로 또는 가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걸 써놓으시고요. 어디 한 군데다 놓으셨다가 내일 거기다 빈칸 넣기를 해보세요. 생각 안 나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 보면 그래요. 사실은 두 번 봐도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역시. 자, 한 해 가뭄 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 장기간 지속적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네, 토양 수분 부족까지는 일단 칩시다. 처음이니까. 냉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작물 생육 지장 정도 칩시다. 근데 빈칸 넣기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기회되면 한번 그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빈칸 넣기가 이제 감이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할 때 한 1, 2회, 3회까지 봤을 때는 대충 이렇게 했구나. 근데 4회, 5회 보고 나면은 진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 다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조해. 자연 현상으로 간섭지 등 연안지대의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설해. 연안지대까지 나올까? 처음이니까 치겠습니다.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친 이유가 뭐 빈칸 넣기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서술하시고 했을 때 그래도 뭐라도 쓸 수가 있어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점수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상상으로 써가지고는 그 제대로 된 점수 못 받습니다. 이 점수 채점하시는 분들도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점수 그게 있기 때문에 좀 키워드를 좀 보셔야 돼요. 조수의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 지금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들은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보상하는 손해 아니면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병해충. 조사료용 벼 제외. 보통은 많은 그 작물들은 병해충은 그 보상하는 제외 안 들어가요. 보상하지 않는 걸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벼는 그 특별약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상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7가지인가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2차에서 지금 이게 나온 적이 한번 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가지가 흰잎 마름병, 벼멸구병, 도열병, 줄무늬 마름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자, 지금 이거를 계속 외우려고 지금부터 지금 이제 이거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거 7가지 외워야지. 흰잎 마름병 종이에 막 쓰면서 벼멸구병, 도열병, 줄무늬병, 잎마름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이렇게 쓴다고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보셔야 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기고, 사실 3월 달에 이게 보장하는 병해충이 뭐 줄어나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암기를 하는 것은
일단 그거 내려오고 나서도 3월에 예를 들어 내려온다고 해도 이 한두 달 정도 계속 뭐 오타나 이런 수정하는 게 한 몇 달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켜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큰 틀을 본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자연재해 이것도 제가 지금 외우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저때 잠깐 어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일단 그게 있어요. 내용이 조금 또 뭐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외우는 것까지 이제 막 시작해서 내용 뭔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수학기에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은 빠져 있어요. 그죠? 고의 또는 중과실. 이제 이거는 처음이니까 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때 안 칠 거예요. 중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제초 작업이나 제시예요, 제시. 제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 그러니까 제시가 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거든요. 이 제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손해, 이런 것까지 해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영농 활동 안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냥 보험금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 않고 주겠다는 거죠.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특약으로 일부 병해충 피해 보장. 7종 맞네요. 병해충. 네. 그러니까 병은 특이한 거예요. 병해충까지 해주니까요. 원래 보통 다른 거 안 해주거든요. 이것도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벼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니면 빈칸 넣기. 다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리고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사실은 이거는 그 계약하는 시점에 이미 발생을 해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기상특보, 예를 들어 저기 뭐 폭풍경보가 와 있어요. 예?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근데 그걸로 인한 손해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발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앞에 그 보상하는 손해 있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 키워드들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이제 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뭐, 여기는 8개 써 있었는데, 다 못 쓰더라도, 그래서 시험장 가서, 뭐, 대여섯 개는 일단 써야 점수를 얼마라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요 내용들을. 자, 보험의 기간. 나눠놨죠?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 이걸로요. 네. 근데 특별약관을 보시면 다, 여기 보통약관과 동일, 보통약관 뭐뭐와 보험종기와 동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공부를 하면은 그 기간은 보통약관, 특별약관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보통약관에서 이제 보장하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있는데,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종료가 되냐, 이거 내용인데요.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잠깐만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거의 보통 이걸로 많이들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7월 31일, 이 숫자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계약을 언제 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체결한 날, 그 날에 24시, 그러니까 밤 12시에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오후 3시에 계약 체결했으면은 그날, 예를 들어 1월 20일 날 오후 3시에 체결했으면 그날 12시, 저녁 12시에 체결한 걸로 시작하는 걸로 한답니다. 보장 개시를. 보장 종료는 7월 31일. 네.
딱 나왔죠? 명쾌하게. 그리고 제2항 재직파 보장. 자, 2항 직파 완료일 그 날짜가 24시인데요. 단 보험 계약 시 2항 직파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2항하고 직파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에는 계약 체결한 그 날짜에 24시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랑 뭐 크게 차이 없죠. 똑같이 7월 30일에 이때 이 보장이 종료가 돼 버려요. 자, 경작불능 보장. 이 경작불능 보장하고 수학불능 보장에는 제가 이걸 체크를 할게요. 불능을. 그 이유는 뒤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불능하고 수학불능은 한번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여기다 할게요. 불능에다. 역시 2항 직파 완료일 24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이 역시 또 계약 체결을 24시. 다 반복되는 거죠. 다른 분양도 마찬가지죠. 그럼 외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일단 색깔을 봤으니까 칠할게요. 그리고 종료하는 거는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그냥 외우는 방법인데요. 나 여기다 이제 못 지어. 이게 아주 난리가 나버려가지고 여기다 경작을 못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작불능은. 그런데 이미 수학을 개시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다 개시해가지고 이제 한참 다 수학하고 있는데 나 못 지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수학 개시 시점에는 종료하는 걸로 하는 거고, 수학 불능 그 보장은 나는 이제 수학 못해잖아요. 이거 난리 나버려가지고 수학 못해. 근데 수학기가 종료하는 시점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수학도 끝나가 버리는데, 수학도 다 끝나버렸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난 다음, 예를 들어 수학도 끝나버렸어요. 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 이제 수학 못해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학기 종료 시점. 이제 벼도 조사료용벼는 여기 있는 앞에 이제 8월 31일까지. 그리고 수학 불능 방금 얘기했던 거는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근데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 11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장 종료를 11월 30일 넘겨서, 나는 수학을 뭐 예를 들어 12월 15일 날 했어. 그 끝나는 날이 12월, 수학기 종료 시점이 12월 15일이야. 그래서 그게 안 돼요. 11월 30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장 종료일이. 자, 그리고 수학 감소 보장. 역시 수학기 종료 시점 같이 보장 종료. 역시 11월 30일 넘길 수 없다. 이것도 저는 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이 감소했다는 거에 대한 그 보장인데, 그래서 수학 다 끝났으면은 그 안에는 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죠. 네, 수학 개시 시점, 수학기 종료 시점 이 두 개는. 그 특별학과는요 다 같죠. 네. 이제 여기에서 크게 의미 있는 그건 아닌데,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달라요?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하고. 이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빠졌잖아요. 이항직파 불능보장이 없잖아요. 특별약관은. 그죠? 이 내용 보시고. 자, 보험 가입 금액. 수학 감소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구하는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인데 너무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그럴 리는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뭐 110만 1,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110만 1,500원은 만원 미만이잖아요. 만원 단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빼고 110만원만 그 가입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뭐 뒤에 뭐 보험금을 계산한다고 할 때, 아니면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답이 숫자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10,000원 미만인 단위들이 있다. 그런 거 다 그냥 절사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기 더하여 산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보험료랑 부가보험료 더하면 영업보험료인데, 그러니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랑 부가보험료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 우리 공부한 적 있잖아요. 순보험료는 그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인데, 안 하셔도 돼요. 잠깐은. 자, 그 보험료를 계산하는 게 먼저 나와요. 문제 나오기 좋은 게 그 보험료 계산하는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크게 보이는 게, 수학 감소 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 그리고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적용 보험료,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이 두 개를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주계약 가입금액, 특약 가입금액, 그죠? 특별약관이니까 특약 가입금액이라고, 특별약관 줄임말, 특약 해가지고 특약 가입금액이에요. 결국에는 가입금액이라는 말이거든요. 주계약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가입금액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00원 단위 절사를 안 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걸 빠바바박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나오는 금액이 틀리겠죠. 여기는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가 없거든요. 그럼 답을 딱 썼다? 그럼 틀렸다. 있으면은 절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위아래를. 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 이제 뭐 나무 손해 보장하는 거 뭐 하는 거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하게도 다 내용이 같죠?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다 똑같죠? 한 글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죠? 여기서 좀 이제 내용을 먼저 보시는데요. 뭐 영업료율,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처음이니까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오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 요거는 와요. 여기까지는 보통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이나 아니면 할증률. 그러니까 할인이면은 여긴 지금 이게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할인율로 오면, 할증률로 오면 그냥 그대로 플러스고요. 그리고 전년도 무사고가 있으면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은 크게 보실 만한 게 없는데,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까지 다 색깔을 칠했지만, 좀 지나면은 이런데 마이너스에만 이렇게 치는 그 수준까지도 가실 거예요. 이거는 빼주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숫자들을 줄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뭐,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뭐 몇 프로, 직파재배 농장주율 몇 프로. 결국에는 이것이 사친연산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조금 난해하게 시험을 낸다 그러면은 여기를 할인율을 줘버리고, 그리고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여기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헷갈려가지고 이제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사실은 보험료 산출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거를 친환경 재배 시 활중률, 뭐 직차 재배 시 농지 활중률, 뭐 이것들을 다 외워서 써내지는 못해도 얘네들이 이건 얼마다 하고 주면은 이거는 거기 있었어. 이걸 넣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없는 것까지도 몇 개 써서 트릭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파재배 그런 건 없는데 직파재배 농지 할인율 뭐 숫자로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은 필요 없고 할증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문제를 잘 째려보면은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보험료 산출 문제예요. 나오면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부분은 계속해서 따라 나온다고 했잖아요. 영업료율하고 이거 가입금액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세 가지는요.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과 그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률 이거에 지금 최대 합산한 금액을 합산한 그 할인폭은 이 30%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 두 개를 해봤더니 35% 40%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30%까지만 인정. 그 이상은 안 돼요. 문제 이거는 하나만 풀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따가 두 문제 정도 풀어볼 건데 이건 너무 좀 쉬운 문제여서 그냥 패스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혹시 이게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자, 보험료 납입 방법. 납입 주기는 일시납으로 하고, 여기까지. 현금 처음이니까 할게요. 현금 즉시이체. 즉시이체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즉시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진구하고 청약서와 같이 보관. 무슨 그건 있을지 모르겠네. 다 칠게요. 친구 청약서 출력 단계에서 발행하고 카드나 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죠. 보험료 수납 확인, 수납 기준.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 인수 심사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는 보험료 사전 수납 불가 가능하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 그렇죠? 회사는 계약에 청약을 받고 보험료의 전액, 우리 다 배거 다 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1회 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빈칸 넣기 나올까봐 그래요. 네.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죠. 네. 순보험료의 50에서 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율. 네. 이거는 지금 좀 품목이 조금 특이한 내용이라서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율 이렇게 표기한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10%, 15%, 20%형 순보험료의 50%. 이 경우는. 그리고 30%형은 55%. 40%형은 60%. 순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외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10, 15, 20이 그냥 50이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5%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부가 보험료는 운영비,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죠.